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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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해부학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제이님, 여름님. 예, 반갑습니다. 벌써 또 일주일이 후다닥 갔네요. 또 저희 또 영상 해부학 청취자 여러분께 또 저희가 새롭게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고 슬픈 소식이기도 한데요. 벌써 저희가 이번 방송이 101회입니다. 예, 지난 방송까지가 저희가 100회 방송이었고요. 101회 방송을 갖다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영상 해부학, 필름 필터링을 시즌을 종료할 지금 계획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각잡스럽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봤고, 좀 더 생산적이면서 좀 재미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물로 좀 찾아오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100회까지 했으니까 저희가 벌써 한 2년 정도를 갖다가 여기 여름님과 제이님, 그리고 또 간간히 게스트가 나오셨긴 했지만 주로 저희끼리만 이 영상해부학 방송을 만들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100회를 맞이하는 소감, 101회를 맞이하고 저희가 방송을, 시즌을 접는 거에 대한 소감을 물어보면서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이님 어떠셨나요? 지난 2년 동안. 저는 갑자기 문득 저희 1년 됐을 때가 예. 생각이 나서 그때도 여름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1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게 있었나? 생각이 네. 들어서 스스로에게 되게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 했는데 되게 그런 게 여전히 예. 101회까지 오니까 정말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는 거가 되게 스스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팟캐스트 이거 한다 그러면 아직도 하냐고 맞아. 다들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인데 우리 셋이니까 가능했던 예. 거 아닐까? 나는 만약에 혼자 했으면 금방 포기했을 수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었으면 금방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저희 셋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께 감사하다는 예.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한 건 없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죠. 계기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같은 대학원에 속해 있었고, 여름방학 내지는 겨울방학 때 같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제가 매체 실험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에 두 분께 제안을 드린 거였는데 또 선뜻 응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한 2년 동안 101회까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엊그저께 두 분을 만난 것 같은데 벌써 또 2년이나 시간이 흘렀고요. 예, 또 우리 연우님 어떻게 또 101회를 맞이하시면서 영상해부학 뭐 생각나시는 에피소드나 내지는 좀 느낌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1월 1일 날 일출 보잖아요. 예. 저는 일출 안 보거든요. 음. 저는 1월 2일 날 보는 일출을 좋아해요. 뭔가 1월 1일의 일출은 12월 31일에 찝찝함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네. 저는 1월 1일을 다 온전히 보내고 1월 2일에 보는 일출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00회가 아니라 101회에 소감하는 게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대학원에서 만났고 대학원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또 이 팟캐스트 방송을 2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수료를 하고 나서 1년이니까 1년 정도는 겹쳐 있거든요. 근데 전 수료를 하고 나서 1년 동안 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놀면서 탱탱이 놀면서 지냈지만 이 팟캐스트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수료를 하고 나서의 1년 동안도 뭔가 공부를 그래도 계속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물론 저희끼리 맨날 그냥 녹음을 하듯이 재밌는 얘기하고 맨날 밥 먹고 떠들고 하긴 했지만 뭔가 계속해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나 영화를 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강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뭔가 동기가 계속 부여되는 듯한 느낌이 너무 좋았고, 이게 없더라도 저희는 또 새롭게 재밌는 걸 만들 예. 테니까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 또 2년 동안의 그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 방송이요. 총 101회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25편의 뮤직비디오, 그리고 영화가 도중에 좀 겹치긴 하는데 한 77편의 영화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 그리고 101이라는 숫자는 지난 2년 동안의 저희 또 흔적, 기억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계정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예, 저희가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뭐 팟빵이나 뭐 파티 내지는 뭐 아이튠즈를 갖다가 그 방송을 갖다가 삭제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계속해서 저희 또 목소리가 누군가의 또 귀에 울려 퍼지리라 좀 생각을 하고요. 방송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느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던 청취자분들도 있었고, 그게 뭐 긍정의 소리든 뭐 부정의 소리든 간에 방송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희 민낯을 많이 드러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종종 저희한테 들려오던 소리 중에는 영화를 너무 거리 내지는 비평 내지는 좀 기술적으로 본다는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희가 영화를 꼭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영상 해부학이었잖아요. 제목 자체가 너무 해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좀 강박이 저 스스로는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중요한 것은 2년의 시간 동안 여기 여름님, 제이님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을 또 마련할 수 있어서 좀 즐거웠던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채널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나 내지는 뭐 트위터는 계속해서 아마 다른 영화 소식 내지는 저희 또 재미난 프로젝트 있으면 그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101회를 맞이한 그 소감과 저희가 시즌 종료되는 이야기를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루게 될 2018년도의 작품은 한국 영화인데요. 완벽한 타인입니다. 이 완벽한 타인은 지금 제이님께서 추천해 주셨거든요. 뭐 추천의 변 잠깐 들어보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완벽한 타인을 추천한 이유가 사실은 저희 개봉 당시 안 봤거든요, 이 영화를. 근데 되게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선뜻 극장으로는 가지 못했던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2018년에 의미 있었던 영화를 각자 선정해서 하자라는 얘기를 듣고 원래 다른 영화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2018년에 한국에서 어떤 영화가 흥행했었지? 리스트를 쭉 봐봤어요. 근데 이 완벽한 타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되게 뭐랄까, 조금 이 영화가 튀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요즘에 한국 영화 되게 검찰 형사 그런 분들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는 좀 그런 영화에 비해서는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랭크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맞다, 이 영화 올해 나름 특이했던 영화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같이 보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완벽한 타인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영화진흥위원회 공식적인 통계는 작년에 한 500만 정도 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꽤 흥행을 했고, 이 영화가 제작비가 안 들었다고는 하지만 한 58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물론 흔히 얘기하는 블록버스터, 뭐 100억 이상의 작품은 아니긴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제이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완벽한 스포일러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영화의 시작은 1984년 서울이 아니라 속초 속초 영랑호에서 얼음 낚시를 하다가 월식을 감상하는 소년들의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34년 뒤라고 하더라고요. 소년들은 다 큰 성인이 되는데요. 월식을 맞아서 석호, 예진 부부,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연기한 석호와 김지수 씨가 연기한 예진의 부부가 집들이에 월식을 함께 감상했던 친구들과 그의 아내를 초대하게 됩니다. 네, 식사를 하던 중에 한 명이 게임을 제안을 하게 돼요. 각자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통화 내용부터 문자, 이메일까지 모두 공유하는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초대된 친구들과 그의 아내들은 모두 게임을 수락하게 되고요.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이들의 비밀이 밝혀져요. 석호,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연기한 석호 같은 경우는 뭐 우울증 상담의 사실, 핸드폰으로 밝혀지는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밝혀지게 되고요. 김지수 씨 같은 경우는 석호의 아내죠. 예진이 가슴 성형 수술을 예약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유해진 씨가 연기한 태수는 13살 맞나요? 아무튼 엄청 나이가 많으신 연상녀의 불륜. 그리고 태수의 아내인 염정아 씨가 연기한 수연의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사실. 예. 그리고 이서진 씨가 연기한 준모는 다수의 여성과의 불륜. 예. 그리고 이서진 씨의 아내인 세경 같은 경우는 잘못한 거 없는데 피해자인데 아무튼 그 두 사이도 나빠지고요. 그리고 혼자 커플 모임에 참석한 윤경호 씨가 연기한 영배 같은 경우는 커밍아웃이
강제로 되면서 비밀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84년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영화가 그게 다다르게 됩니다. 예, 지금 완벽한 스포일러를 갖다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영화 제가 뭐 지난주인가요? 한번 주말에 한번 봤는데 굉장히 아기자기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또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게 원작이 이탈리아 영화의 예, 리메이크입니다. 2016년도 작품인데요. 완벽한 타인이라는 제목의 영어 제목은 제가 보니까 인티미트 스트레인저즈더라고요. 퍼펙트가 아니더라고요. 이탈리아 영화는 예. 퍼펙트 스트레인저스. 그래요? 그런데 영어 제목은, 한국 영어 제목은 인티미트 스트레인저라고 해서 약간 모순된 제목이죠. 낯선 이방인인데 친숙하다고. 그런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리메이크된 작품 치고는. 그 다음에 이재규 감독은 그 이전에 아마 방송국에서 PD, 그 다음에 영화의 첫 번째 작품이었나요? 영린이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현빈 씨 나왔던 영린이라는 작품 이후에 이제 완벽한 타인으로 돌아오셨는데 꽤 의미 있는 스코어를 거뒀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으시라 제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이 영화 굉장히 연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배경은 1984년 속초에서 아까 말드렸던 한 30년 뒤에 서울로 시간적인 배경을 갖다가 옮겨오고요. 공간은 그냥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석호네 집에 이제 집들이에요. 공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작들에 대해서 이런 연극적이라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좀 출발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뭐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에 있어서 흥미가 좀 있으셨나요? 저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저도 개봉 다 끝나고 나중에 IPTV 다운받아서 봤는데 사람들이 너 완벽한 타인 안 봤어?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걸 봐야 돼? 약간 이랬는데 다들 그래도 재밌다고 볼만한 영화라고. 왜냐면 이런 영화가 흔치 않으니까 요새 코미디 예. 영화가 흔치 않으니까 볼만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너 그거 안 봤냐? 약간 무시받아서 기분 나빴거든요. 너 부산 영화제 안 갔어? 너 이게 기분 나쁘더라고 해서 내가 왜? 말했는데 정말 재밌다라고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딱 느꼈어요. 아, 사람들이 왜 재밌다고 하는지 알겠다라고 느꼈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거 왜 안 봤어? 라고 물었을 때 이 영화는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꼭 극장에 가서 봐야 돼. 그 관객성이 약간 필요한 영화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관객성이 필요한 영화는 뭐 물론 막 예. 규모가 큰 영화도 있긴 하지만 이런 뭔가 제한된 공간에서 막 이렇게 쫄리는 영화일수록 오히려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봐야 나도 같이 쫄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쫄리고 이런 것 때문에 관객성이 필요한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이 제한된 공간이 이 영화의 매력을 되게 극대화시켰던 것 같아요. 담배를 피러 나가더라도 막 밑으로 막 건물 밑에 아파트 밑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베란다니까 테라스에 가서 네, 당장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올리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제한된 공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제한된 공간에서 34년이라는 시간성도 뛰어넘고 공간도 뛰어넘은 속초 음식만 먹는 그 설정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연극적인 느낌도 이 제한된 공간에서 펼쳐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의 갈등이 주로 펼쳐지는 그 무대 자체는 석호의 집 안에서 또 그 안에서도 그 식당에 있는 식탁 앞에서죠. 그 앞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서 그 식탁이 주 무대가 되고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뭐 테라스에도 갔다가 아니면 예. 뭐 방에도 갔다가 화장실에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주 무대에서 계속해서 인물들이 등장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등퇴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게 오히려 제일 연극적이고 재미있고 좀 특이한 연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는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관객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느낌이 이거 같아요. 아기자기하다라는 느낌이었고 아까 제이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최근 한국 영화의 트렌드 경향을 보면은 블록버스터가 많긴 하지만 좀 비슷비슷한 소재, 비슷비슷한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지점에 비해서는 좀 결을 달리하는 물론 리메이크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오히려 들었어요. 이렇게 아기자기한 배우들의 앙상블을 한국 관객들이 원하지 않았었나. 게다가 또 오랜만에 보시면 이서진 씨가 진짜 연기 못하시잖아요. 전 연기 못한다는 느낌보다는 정말요?
딱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좀 가졌어요. 아, 바람둥이, 플레이보이. 오히려 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들 뭐 결혼한 커플들이 있는 걸로 나오긴 하지만 이서진 씨는 또 실제로도 뭐 싱글이시니까 오히려 또 새롭게 보는 게 예능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오히려 두드러지게 보였던 인물 중에 그 이서진 씨가 맡은 뭐 준무라는 인물, 그다음에 유해진 씨가 맡은 태수이긴 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제이님께서는 어떠세요? 이 영화 흥행을 하고 본인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기 때문에 좀 재미를 주고 있거든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이 영화가 왜 흥행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를 보니까 모임의 예. 일원인 듯한 느낌? 근데 이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마치 마피아 게임 할 때 사회자 같은 느낌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여 느낌이 나니까 관객들이 되게 좋아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아기자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 전혀 아기자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오프닝에 이 영화를 선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흥행한 한국 영화를 떠올렸을 때 그런 되게 욕설이 난무하고 예. 여자들은 항상 술집 여자로 나오고 그리고 남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악당이고 약간 그런 한국 영화 속에서 좀 이 영화가 특별해 보여가지고 이 영화를 선정했는데 인물들이 그렇게 아기자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개그 소재 같은 것도 되게 저질 개그 같은 게 많고, 그러니까 알탕 영화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남자들만 나와가지고 그런 영화에서 색다른 영화라고 예. 말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런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그 지점에서 이런 저질 개그와 그러니까 인물들은 그대로인 것 같다는, 권력자긴 하잖아요. 이들 다 이 등장인물들 남성분들이. 그래서 이 지점에서 색다를 수 있을까? 나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되게 약간 좀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한 이유도 이 영화가 그런 재미없는, 요즘에 다 똑같은 한국 영화에서 이 영화를 선택한 거였을 텐데 인물들은 그대로예요. 그냥 상황만 다른 것 뿐이지.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제가 생각했던 영화랑 되게 또 다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좀 재밌네요. 제가 이 영화를 갖다가 아기자기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인물들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는 게 그 제이님께서의 평가셨어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재 개그죠, 아재 개그. 거기 등장하는 그 개그가 아까 뭐 성적인 좀 그런 개그인데, 그 개그가 누구한테 향하느냐? 여성한테 향한다기보다는 남성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개그예요. 개그다 보니까 저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뭐 남의 아내한테도 예를 들어서 김지수 씨가 연기한 예진이 보고 그냥 진짜 청바지, 그냥 평범한 청바지 입으셨는데 유해진 씨가 예진이 바지 너무 끼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약간 그 순간에도 대상화. 잠깐이라도 흘러가면서 그거를 개그화시키는 듯한 느낌이 뭐야? 그대로잖아, 인물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알탕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인물들이 할 법한 어떤 개그 코드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도 재미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신기했던 게 실제로 감독이 속초 출신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초에서 상경을 했는데 여기 등장한 인물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자리를 잘 잡고 성공한 캐릭터죠. 그러니까 보면 한 사람은 뭐 의사, 또 한 사람은 또 변호사, 한 사람은 또 뭐 바람둥이긴 하지만 또 뭐 셰프로서 여기에 등장하진 않지만 또 연예 기획사 대표도 있거든요. 다만 성적 소수자로 나오는, 그리고 서울에서 거주하지 않는 영배만이 선생님 하다가 이제 쫓겨난 교사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도 이 영화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풍기는 것 같아요, 인물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까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알탕 영화로 보이셨나요? 그런 건 맞는데 분명히 권력을 쥐고 있는 게 남성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걸 아예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건 태수랑 수연이라는 그 유해진 씨가 맡은 염정아 씨랑 그 부부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남자들이 치는 개그가 희화화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저질 개그를 치는 그 상황에 그 남성들을 비웃으라고 희화화시키는 듯한 느낌이어서, 분명히 알탕 영화와 같은 설정이지만 전혀 다른 효과를 요구하고
있는 듯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알탕 영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색드립을 친다던가 그렇게 조롱을 한다던가 그런 저질 개그를 막 하지만 그거는 그 인물들이 그 상황에서 하는 그 개그 때문에 웃는 거고 이 영화에서는 그 개그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그런 태수를 저는 혐오해서 웃었거든요. 저 나쁜 놈 이러면서 웃고 그 이서진 씨가 하는 계속해서 성적인 그런 대사나 제스처나 계속 사랑하는 와이프인 세경이한테도 계속 성적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웃긴 게 아니라 그 중모의 행동을 비웃으면서 웃게 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서 전 조금 다른 결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여기 등장하는 그 여러 캐릭터 인물들이 있는데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인물은 주로 유해진 씨가 맡았던 태수나 아니면은 뭐 다른 남성 주인공들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여성 캐릭터가 뭐 삭제까지는 아닌데 좀 뒤에 무대 뒤로 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떻게 제이님은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친구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그런 거 너무 하고 싶었대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예. 내 남자친구랑 내 친구의 남자친구랑 모아가지고 놀러가고 싶대요. 근데 저는 아니 굳이 못하라고 그래. 그냥 각자 가서 따로 놀면 더 재밌잖아. 더블 데이트.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예.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아빠가 가는 부부 모임을 맞아, 생각하면 부부동반 모임 진짜 많잖아요. 아빠 중심인 거야 다. 그래서 그러세요.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러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금 어릴 때 예.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부부 모임 커플 모임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남자 친구들을 중심으로 그 자주 만나다 보니까 부인들끼리도 친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모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아직까지 그게 당연한 거긴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딱 그게 딱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문득 그 친구와 했던 대화 후에 내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주체적으로 이 모임을 주도하는 거는 남자분들이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비난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들을 중심으로 한 건 맞는 것 같고 마치 그리고 이들 아내가 액세서리처럼 또 따라오는 것도 네. 아니니까 또 그런 게 크게 두드러진다는 생각은 안 들어가지고 크게 불쾌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회가 아직까지는 남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은 한 번 더 했던 계기였던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그 배우들이 등장하시게 되는데 남성 배우들에 비해서는 여성 배우들이 좀 밀려나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자기 목소리를 잘 안 내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목소리를 내는 인물은 염정아 씨가 연기한 한 수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인물들은 그렇게 두드러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저는 제이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남성의 중심의 모임이 형성되고 부부 동반 모임이 형성되고 이게 되게 당연하고 저도 늘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일상적인 모임 컨셉을 끌어옴으로써 여종류 프레임을 그대로 또 사용한다는 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넷은 원래부터 친했고 물론 뭐 사이에 은근히 왕따시키는 영배를 왕따시키는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 셋은 전혀 다른 환경에 있고 갑자기 모였을 때 세경이가 오자마자 웨이드인 차이나 부엉을 가지고 왔다고 비웃고 막 얘가 똑똑한 척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뒷담화를 하는 게 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셋의 여자들은 이 공간에 갑자기 나가서 이 게임을 통해서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들끼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 틀은 원래 끈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셋에서만 여정력 프레임이 적용됐나? 이게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영배를 왕따시키는 게 들키긴 했지만 나중에 영배가 또 운동할 때 야 그래도 얘가 계속 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봉합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셋의 문제는 결국엔 다 커지고 저는 나중에 그 송하연 씨가 맡은 세경이 중모의 외도를 알게 되고 토를 할 때 막 염정화가 뛰어가서 막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예진이도 거의 참여해서 같이 위로해주고 뭔가 여성들의 연대가 생기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진이도 중모랑 바람을 피는 사이였잖아요. 갑자기 귀걸이를 빼고 뺨을 때리는데 전 처음에 뺨을 때릴 때 복수해주는구나. 전 이렇게 착각했거든요. 그래서 통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귀걸이를 빼고 나중에 석구가 귀걸이 샀어요 이렇게 묻는 순간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다. 이 여정력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모임의 컨셉 자체가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장면, 그 이선진 씨가 연기했던 준모를 갖다가 아까 그 누구죠? 아까 김지수가 연기한 이제 애진이 때리는 장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까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신 복수를 해주는 건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지금 썸씽이 있는 거죠. 준모 사이에서.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계속 둘이 예. 눈빛 교환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을 예진이가 말한 자신 있게. 것도 근데 자신 있게 한 것도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반지가 돌려서 환상인지 현실인지 모를 때도 예진이랑 문자를 하거든요. 그 차 안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정말. 그래서 진짜 준모 진짜 쓰레기. 불쌍해 쓰레기. 아까 이제 그 벌어진 그 사건 중에 보면 파국이 벌어진데 계속 반지가 돌잖아요. 뭐 실제로 그 감독이 뭐 인터뷰로는 그 인셉션의 오마주로 그걸 기획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반지 전과 후를 갖다가 어디가 환상이냐라고 했을 때 반지 이후의 장면이 환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동의하시나요?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 인터뷰에 따르면 그 장면이 환상이라고 했고 가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유 결국에는 파국을 맞이했구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상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냥 덮어두고 살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잘못들을 합리화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비혼 권장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 순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이 영화의 또 재미난 소재가 월식이라는 소재죠. 그러니까 잠시 벌어지는 그 월식. 그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뭐 어디서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잠시 자신의 내면을 보이는 순간도 있지만 그걸 뭐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월식이라는 소재를 활용했다는 얘기도 들던데 어떻게 여러분께서는 보셨어요? 마지막 이게 어디가 환상시니까 정말 파국으로 종결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어떤 환상으로서 봉합하는 영화인가? 저는 마지막에 그 게임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상황이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파국이 펼쳐진 상황이긴 하지만 비밀이 다 밝혀져서 파국이긴 하지만 그게 해피엔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여기서 완벽한 타임 서로의 각자의 비밀이 있고 그걸 지켜주는 게 맞아라는 식으로 봉합하려는 듯한 의도인 것 같기도 했지만 저는 그래도 다 밝혀지고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특히 정말 제일 큰 피해자인 세경이 정말 피해자인데 이제 새 출발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반지가 돌아가는 장면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되게 의문이 남는 게 마지막에 그게 만약에 환상이던 현실이던 몰래 다 예진이도 바람을 계속 준모랑 피고 있고 준모는 또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고 뭐 약간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비밀이 있어서 사실은 파국을 숨긴 채 살아가는 듯해 보이지만 유혜진이 맡은 태수랑 윤정호 씨가 맡은 수연은 화해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태수가 일로 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태수가 그냥 머리 바꾼 게 예뻐라는 말을 시초로 수연이 직접 방에 찾아가가지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수연이가 움직여서 저는 그 상황이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잘 풀리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뭔가 위험 요소를 안고 가는데 왜 둘은 갑자기 그 문제를 봉합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뭐 준모도 극혐이고 재정 문제가 있는 석호도 극혐이긴 했지만 태수가 제일 싫었거든요. 뭔가 왜냐면 더 현실에 있을 법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가부장적인 거랑 고부 갈등 이런 거 정말 여쪽 카페에만 가도 맨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실적인데 왜 그건 봉합했지? 전 그게 오히려 더 문제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상했어요. 저는 그 환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세경이가 아까 말씀하신 건 세경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세경이랑 둘이 다시 준모랑 사이가 좋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보통의 부부라면 결혼까지 했으면 덮어두고 갈 법한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바람필 수 있는데 결혼했으니까 어떡해 라고 하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분들이잖아요. 큰 용기를 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현실적이어서 이걸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유해진 씨가 연기하고 태수와 수영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어도 왠지 현실에는 그냥 저렇게 덮어두고 그러니까 아무리 가부장적이고 예. 막 아내한테 다정다감하지 않더라도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답답하세요? 현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영화가 진짜 본격 비혼 권장 영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현실에 있을 법하니까 그게 환상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현실에서 볼 법한 인물은 태수와 수연 같은 부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도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여기서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가 봤더니 태수 고시 공부하던 시절 수연이 뒷바라지를 해서 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태수가 수연을 갖다가 그렇게 대면대면 한다든지 그 애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자신의 아내의 뺑소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를 덮어씌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태수와 수연 부부는 그게 환상이든 환상이 아니든 간에 현실에서는 그 봉합하고 살 것 같아. 애들 때문이더라도. 그리고 가장 좀 현실적으로 좀 보이고 이 두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인물들은 좀 너무나 좀 자기적이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특히 그 윤경호 씨가 연기한 그 게이 캐릭터 영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영배라는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님? 저는 영배의 동성애적인 코드가 예. 이혼 사유이고 해고 사유이고 이런 거 되게 저희가 납득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일상적이니까. 근데 그걸 되게 의도치 않게 갑작스럽게 핸드폰을 태수랑 바꾸게 되면서 태수가 알게 되고 갑작스럽게 자신이 게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게이인 양? 인척.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게이가 아니야 하다가 그렇게 계속 부인하면서 계속 웃음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막 성적인 자세를 따라한다든지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개그 코드처럼 막 되게 사용돼요.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자기가 게이인 것처럼 준모가 뭐라 하니까 넌 내가 숨긴 게 화가 난 거야, 내가 게이인 게 화가 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갑자기 게이인 양 또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2시간 동안 게이가 돼봤더니 뭐 할 짓 아니다, 막 너네 눈빛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경이도 쐐기를 박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민수 씨 안 보여준 거 잘한 짓이다 하면서 나가버리는 것처럼 뭔가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 하면서도 같이 또 희화화시키고 동시에 그걸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저는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이게 다 환상이었고 환상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일어났고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영배한테 뭐가 남았지? 그러면 결국엔 친구도 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은근한 왕따였다가 정말 왕따가 되는 순간이 자신 성적 코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배라는 캐릭터가 제일 현실적이기 때문에 제일 끔찍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면 이 영화가 리메이크 영화인데 좀 영배라는 그 성소수자를 등장하는 것은 좀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래서 아까 우리 여론님께서는 오히려 이질적이다 아니라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있을 법한데 예. 너무 그 지점이 갑자기- 이질적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하신 갑자기 유해진 씨의 돌출하듯이 연기 때문에. 커밍아웃인가요? 뭐 아우팅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아마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즘 한국 영화에서는 이렇게는 그 소수자를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게 되니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그런 거는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왜냐면 진짜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예, 많겠죠. 정말 내 예. 주변에 있을 법한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유해진 씨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약간 웃기고 희화화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극장에서 안 보고 혼자서 집에서 봤으니까 예. 저는 그 부분에서 안 웃었거든요. 근데 왠지 극장에서 웃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유해진 씨가 워낙 연기를 잘하고 예. 재미지게 코미디한 연기를 잘하시니까 근데 그랬을 때 이게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궁금증은 생기더라고요. 그분들은 이 영화를 보고 웃은 분들은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준모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고쳤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좀 정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님 말대로 극장에서 봤을 때랑 혼자서 봤을 때랑 정말 느낌이 다른
영화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잘못된 건 수연 아내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예. 차라리 뭐 키티 속옷 입은 이 사진을 보지 그랬어 약간 이런 식으로 화를 내잖아요.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게이가 된 건데 그럼 결국에는 게이를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평범한 여성의 시선에서 나오는 거여서 그게 오히려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경진자가 갑자기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한다는 생각이 더 갑자기 싫어하니까. 들더라고요. 네, 재미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까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그냥 왁자지껄 떠들다가 그냥 하룻밤 소동으로 끝나는 영화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마지막에는 또 그 메시지라고 또 자막이 나오잖아요. 이 자막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자막이 주는 효과는 좀 있으셨나요, 제이님? 저는 이 자막에 대한 논란을 영화 보기 전부터 예. 친구들이 저는 안 봤는데 예. 친구들이 이 자막의 필요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되게 기대했거든요. 어떻게 나오길래? 근데 되게 뜬금없이 나온대요. 예. 갑자기 달에서 그 자막이 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상이 안 갔는데 이 영화를 딱 본 다음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저는 멋들어지게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멋들어지게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정말 뭔가 디자인된 느낌도 아니고 약간 인위적으로 나. 좀 인위적으로 나와가지고 뭐지 싶었는데 친구의 말로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게 싫다고 하면서 말을 했는데 자기 동생은 이렇게 주제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버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대중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제를 딱 던져주면 오히려 명쾌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체 이 드라마 왜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없어도 충분히 이 주제의식이 확실히 드러나는데 왜 이걸 넣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겼고 또 멋스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월식이랑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불필요한 자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월식이라는 것도 좀 저는 그런 면에서 불필요한 것 같아요. 예, 굳이 슈퍼문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맞아. 익숙한 거 진짜? 게다가 왜 갑자기 오프닝에서 1984년 속초를 보여주는지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현실의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히 영화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 전달될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 여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 아까 뭐 자막이 기여하고 있나? 저는 이 자막 때문에 오히려 이 영화의 주제가 퇴색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공적인 나, 개인적인 나, 비밀의 나, 이 세 개의 층위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갑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냥 저는 오히려 역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공적인 나의 모습은 뭐고 개인적인 나의 모습은 뭐고 비밀의 나는 뭐야. 오히려 비밀은 되게 뚜렷하잖아요. 얘는 바람을 피고 있고 얘는 가슴 수술을 할 거고 이렇게 뚜렷한데 개인적인 건 뭐고 공적인 건 뭔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서 이 영화를 즐기는 방식이나 주제의식을 향유하는 방식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되게 못 썼다. 이 카피라이팅을 너무 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자막 자체가 되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완벽한 타인.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족조차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좀 타인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뭐 가시나무 새나루 노래 있나요? 내 안에 너무 내가 많아. 그러니까 그 단일한 것 속에 그 다수의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또 영상 해부와 또 이번 한 달 세 편의 영화는 2018년도의 영화를 한 편씩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국 영화 마지막으로 제이님의 추천한 완벽한 타인을 좀 끝맺고 있는데요. 마지막 코너입니다. 저희 영상 음악 정말 마지막 시즌의 마지막 코너인 것 같은데요. 필름 필터링 시간입니다. 연님께 먼저 질문 드려야겠죠. 어떻게 좀 판정 내려주실 건가요? 저는 꼭 보지 않으셔도 된다. 부정적인 평가로 영상 해부하게 시즌 1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보면서 키득키득 웃을 때도 많았고요. 재밌는 순간도 많고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약간 남염의 정로가 깔려 있어서 약간 비웃으면서 마음껏 비웃으라고 만든 영화여서 예. 마음껏 누군가를 비웃는다는 것 자체가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되게 유쾌하고 또 연극적인 재미도 있고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얻게 되는 결론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은 있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 셋이 모여서 제 핸드폰에 있는 걸 모든 걸 공유하자 해도 저도 싫을 것 같거든요. 석구처럼 거절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보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서스펜스를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고 스릴러를 느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굳이 그걸 영화로 또 보면서 내 아버지와 같은 가부장적인 남자와 바람둥이 남자 인터넷에 맨날 만연하는 그런 바람핀 전남친 썰과 이런 걸 내가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예. 꼭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에는 좀 따뜻하고 즐거운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마지막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꼭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필름 필터링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코너에서 노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너 예. 예, 제님 뭐 추천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뭐 생각이 바뀌셨는지요? 저는 이 영화를 안 보고 추천했던 거기 때문에 아, 저도 이 영화 별로 안 추천해요. 왜냐면 너무 이 영화가 소재라고 해야 되나? 방식에서도 되게 흡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한 듯한 느낌? 제가 이 영화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마치 마피아 게임에서 사회자 같은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영화적으로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다재다능하고 스릴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용했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가지고 정말 뭐라고 해야지?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소재를 떠나가지고 그냥 정말 막 인물들의 그 저질스러운 개그를 떠나고 뭐 소재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거를 이용을 조금 더 활용했으면 더 좋은 영화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굳이 이 영화를 뭐 10년 뒤에 다시 네. 꺼내볼 영화일까? 라는 의문은 있어가지고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두 분의 또 마지막 코너 필름 필터링에서는 또 의견이 또 일치하셨네요. 예, 좋든 싫든 어떤 영화는 뭐 시간이 흐르면 또 퇴색되고 뭐 기억에서 사라지는 영화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완벽한 타인을 끝으로 영상 해부학 좀 시즌을 마치게 되는데요. 지난 2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여기 제이님이나 여름님 정말 고맙고요. 또 이 방송을 들었을 청취자 여러분 어떤 얼굴인지는 좀 상상은 안 가요. 항상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도대체 우리 방송을 듣고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요. 뭐 앞으로 저희가 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기대하니 좀 기대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디 가시든 어떤 방송을 들으시든 저는 항상 먼 지인, 가까운 지인이 뭐 어디 떠날 때 이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행복하라고. 예. 영상예방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하시고요. 앞으로도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